롯데는 어디에서 신세계에 선빵을 날렸을까요? 그렇다면 신세계는 롯데의 선제 공격을 잘 막았을까요? 두 백화점 사이에서 엉뚱하게 버스터미널은 왜 각축장이 되었을까요? 지난 영상에서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있는 서울의 관문 반포동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9월동 인천종합터미널에는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1997년 인천종합터미널이 9월동으로 확장 이전하며 신축했을 때 그때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천종합터미널과 센트럴시티 터미널을 둘러싼 신세계와 롯데의 인수전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세계 대 롯데 버스터미널 인수전 탑4 시작하겠습니다. 4위 인천종합터미널 내 백화점 원래 주인은 롯데가 아니라 신세계였다. 인천이 대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1975년에 인천버스터미널이 개장했습니다. 수인분당선 숭의역 1번 출구 현재 용현대우 아파트 자리가 옛 터미널이었습니다. 버스 승객이 늘어남에 따라 터미널이 비좁게 느껴졌고 당시는 터미널 위치가 시내 한복판이어서 교통정체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7년 시 외곽의 광교동에 널찍한 땅을 사서 이전했습니다. 오늘날의 인천종합터미널 롯데백화점 인천점입니다. 행정구역상 인천시 미추홀구 광교동이지만 건너편 9월동 로데오 거리와 이어지는 상권이라서 인천 시민들은 터미널이 9월동에 있다고 여깁니다. 1997년에 이전한 새 터미널은 지금의 롯데가 아니라 신세계와 같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후 조용했던 터미널 일대는 인천에서 가장 잘 나가는 상권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런데 1997년 당시 롯데도 인천 종합터미널에 입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롯데 실무진이 서류 제출 날짜를 착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인해서 신세계는 아무런 경쟁 없이 인천터미널에 입주했습니다. 버스터미널은 도시의 관문으로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천안 종합버스터미널, 대전 복합터미널, 서수원 버스터미널 등의 이마트가 있고 충주 공영버스터미널, 아산 시외버스터미널, 홍성 종합터미널 등의 롯데마트가 괜히 같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버스터미널은 유통업계의 노른자 자리로서 백화점, 쇼핑몰 등이 입주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아무튼 신세계 인천점은 장사가 너무 잘 되어서 추후 백화점 신관도 증축했습니다. 3위 롯데 이를 갈며 벼르고 벼르다가 이를 저지르다. 롯데는 인천터미널에 입주하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용현동에 있었던 인천터미널이 시가지를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이사했는데 이사간 광교동이 인천에서 가장 유명한 상권이 되었으니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신세계는 인천터미널에 20년 장기 임차 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 인천시는 무리하게 송도, 영종도를 개발해서 잔고가 바닥나자 재정난 타개를 위해 인천터미널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시는 당연히 입주해 있었던 신세계가 인천터미널을 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신세계 인천점은 신세계백화점 전국 매장 중에서 세 번째로 매출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백화점 개별 매출 순위에서는 7위로 신세계가 애지중지하는 곳입니다. 또 새로 증축한 백화점 신관 5,000평은 임대 기한이 2031년 3월까지였습니다. 신세계가 이렇게 중요한 곳을 다른 기업이 사도록 가만히 있겠습니까? 신세계와 인천시는 터미널 매각 금액을 놓고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신세계는 최대한 싸게 사려고 했고 인천시는 최고 금액으로 넘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세계는 롯데를 간과했습니다. 신세계와 인천시의 협상이 길어지자 롯데는 웃돈을 얹어 인천터미널을 매입했습니다. 신세계는 바로 롯데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상도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법원은 롯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롯데가 주인인 땅에 신세계가 채를 들어있는 이상한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2018년 12월 28일을 끝으로 신세계 인천점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4일 그 자리에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간판을 바꾸어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롯데가 인천 최대의 백화점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위 롯데의 끝없는 확장을 신세계는 막을 수 있을까?
2012년 롯데는 인천종합터미널을 매입함으로써 신세계 인천점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롯데의 욕심은 인천터미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롯데의 다음 타깃은 강남 호남선 고속버스 터미널인 서울의 센트럴시티 터미널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센트럴시티 터미널에 신세계 최고 매장인 강남점이 입주해 있다는 것입니다. 신세계는 인천점처럼 매장을 롯데에 또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시티를 롯데가 인수하기 전에 먼저 사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시 신세계의 부채 비율이 90%로 자금 사정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도 신세계는 센트럴시티 터미널을 울며 겨자 먹기로 인수해야 했습니다. 결국 인수는 했으나 매입 직후 부채 비율은 140%까지 급증했습니다. 즉 회사의 모든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메울 수 없는 수준입니다. 신세계는 삼성생명 주식을 대부분 매각하고 영구채를 발행하는 등 재산을 대거 팔아서 부채 비율을 89%까지 낮췄습니다. 이렇게 해서 센트럴시티의 지분 60%를 확보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센트럴시티의 경영권을 확보함으로써 롯데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1위 신세계 강남점이 전국 1등으로 올라서다. 그러나 좋은 일일까? 신세계는 센트럴시티 인수로 그룹 자체가 휘청일 뻔했습니다. 무리수를 두어서 간신히 강남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강남점의 매출을 올려서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신세계는 센트럴시티를 럭셔리하게 증축하고 리모델링해서 강남 최고급 백화점 수준에 어우러지도록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2017년 신세계 강남점은 부동의 롯데 본점을 꺾고 1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2023년 강남점은 연 매출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1초당 23만 원을 판매하는 꼴로 영국 런던 해러즈 백화점, 일본 이세탄 백화점, 신주쿠점 등 전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신세계 강남점의 급부상은 서울 시민에게도 좋은 일일까요? 센트럴시티의 주요 기능은 시민에게 고속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세계는 백화점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자 영동선 노선을 경부선 터미널로 옮겼습니다. 또 터미널에 어울리는 저렴한 식당들이 고급 레스토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줄 서서 먹어야 하는 맛집이나 몇 만원이나 하는 비싼 식당은 터미널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터미널에는 부담 없는 가격으로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분식점 등 저렴한 식당이나 버스를 타기 전에 빨리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점이 어울립니다. 버스 여행 중에 읽을 수 있는 책을 살 수 있는 서점도 없어지는 등 신세계는 비싼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점포로 센트럴시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거에는 버스터미널이 주인이었고 백화점이 새 들어있는 형국이었는데 오늘날은 럭셔리한 백화점의 한 구석에 버스터미널이 겨우 붙어있는 느낌입니다. 여러분은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면서 이러한 것을 느끼셨는지요? 오늘날 신세계는 강남터미널, 경부선, 호남선, 동서울터미널,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동대구터미널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또 최근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뉴스퀘어를 금호고속으로부터 인수했습니다. 유통업계가 선의의 경쟁을 하며 성장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버스터미널 본래의 기능이 점점 작아지는 것은 아닌지 아쉽기만 합니다. 정부는 법을 강화해서 버스터미널이 설 자리를 잃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은 센트럴시티가 있는 강남의 가로수길에 관해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